미국에서 황반변성증은 성인이 된 후 실명하는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황반은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변성이 잘 생기지 않지만 한번 변성이 생겼다 하면 작은 변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이죠. 사회적 실명이라고 불리는 황반변성증은 시야의 중심부가 보이지 않아서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지죠. 오늘은 황반변성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 시야의 중심부가 어두워졌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가 많다. 50세 이상이며 흡연자이다. 황반은 흔히 눈 속의 눈이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빛이 한 점에 모이는 곳, 이 황반에서는 많은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밖에서부터 들어온 빛을 해석할 수 있죠. 그곳에는 시세포 중에서도 사물의 색과 윤곽을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원추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중심 시력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황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곳에 조금이라도 변성이 생기게 되면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시력이 감소하고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원래 형태와 다르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황반변성증은 보통 한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4년 이내에 23%의 사람이 다른 쪽에서도 발병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반변성은 증상에 따라서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증상에 따라서 황반변성과 황반변성은 증상에 따라서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눕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노화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성되기 때문에 급격한 시력 저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딱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성 황반변성도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습성 황반변성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습성 황반변성은 신생혈관이라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유형인데요. 신생혈관은 마치 암세포의 혈관처럼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망막층까지 뻗어나가 망막세포를 파괴하고 삼출과 출혈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시력을 앗아갑니다. 진행이 빠르고 혈관으로 흘러나온 혈액 성분이 황반부를 변성시켜서 다양한 시력장애를 일으킵니다. 황반변성의 원인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황반변성의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녹내장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죽는 것이고 황반변성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변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양적으로 부족한 식사를 하시거나 노화로 인해서 영양분을 섭취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황반변성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관은 영양분을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이죠. 그런데 황반에서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더 많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혈관, 이 혈관을 넓히고 동시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황반에 신생혈관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양이 공급되어서 황반에 있는 세포들이 도움을 받게 되죠. 하지만 황반은 너무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신생혈관도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급조되고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과연 괜찮을까요? 아파트를 지을 때도 너무 촉박하고 긴급하게 만들면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죠. 이 신생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촉박하고 긴급하게 만들어진 신생혈관은 시야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터져버리기도 하는데요. 신생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다시 신생혈관을 만들고 부실한 신생혈관이 출혈이 생기고 또다시 만들고 또 출혈이 생기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장애를 받아서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시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신생혈관이 터져버리면 바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황반변성증은 백내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가벼운 백내장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황반 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80%나 증가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망막이 급격하게 노화되어서 황반 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200%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죠. 황반부는 눈 속에서 혈액순환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내 몸에 혈액을 탁하게 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음식은 피하고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 비타민과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반 변성의 원인이 영양 부족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 황반에도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죠. 그러면 황반 자체도 튼튼해지지만 기존 혈관만으로도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 생겼던 신생혈관들도 없어지기 시작하죠. 피 속에 비타민C가 적은 사람은 황반 변성증에 걸릴 확률이 2~3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C는 천연 자외선 필터 역할을 하고 망막에 노화를 늦춰줍니다. 몸속의 다른 조직과 비교해 볼 때 눈은 고농도의 아연을 필요로 합니다. 눈에 아연이 부족해지면 망막은 변성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아연은 멜라닌 색소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멜라닌 색소에는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산화로 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멜라닌 색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죠. 루테인은 황반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황반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체내에 루테인이 산화되고 부족해지면 안질환이 발생한다라는 보고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루테인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고 섭취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망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낮으면 황반 변성증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E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은 황반 변성증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것이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황반 변성증 환자들이 셀레늄과 비타민 E를 섭취한 후 시력이 회복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노출된 사람은 황반 변성증의 확률이 2배로 늘어나고 반면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은 발병 정도가 40%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망막의 혈액순환을 13%나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죠. 평소에 눈이 자주 충혈되시는 분이라면 그 원인이 영양 부족일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신생혈관을 만들고 부실한 신생혈관이 터지고 하면서 눈이 충혈되는 것이죠. 눈에서 영양 부족의 시작이 충혈이라면 그 끝은 녹내장과 황반 변성이기 때문에 황반 변성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눈 충혈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서 황반 변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